나에게 안부를 묻는 시간, 밤을 걷는 밤. 유희열님 영혼과 네. 저희 셋이서 알겠습니다. 떠들고 있습니다. 유희열님과 열자가 같은 김학열님이 같이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유희열 형님을 대신해서 뭐 질문하세요. 답변 다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우리 혈님은 진짜 네. 감성이나 이게 말하는 그 말투가 어쩜 그렇게 따뜻할까 항상 반해요. 그 말투에. 기본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제 본인보다 상대방을 배려한다는 느낌이 네. 항상 들어요. 네. 맞아. 그리고 그분이 이제 유재석과 더불어서 착한 개그? 그러니까 누군가가 기분 나쁘지 않아도 정말 재미있게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누군가 비꼬거나 이렇게 비하하거나 하지 않아도 네. 그런 거를 만드신 분 같아요. 그래서 이거 카카오 TV에서도 같이 이렇게 방송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보면은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유료 결제할 뻔했는데 근데 이게 너무 좋다. 이거 그냥 밤에 걷는 건데 네. 이게 왜 이렇게 좋지? 밤에 걷는 건데 이 글도 되게 좋아요. 맞아요. 막 이런 유튜브도 거. 네. 우리가 아는 노래들 나오면 따라 부르게 되고 좋을 때가 있는데 가끔 가다가 내가 모르는 노래가 나왔을 때 그냥 편안한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타벅스 가면은 음악이 계속 나오긴 하는 거 아세요? 네. 근데 따라 부르지 않아요. 몰라 아무도. 음.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그냥 그 유희열 나오는 그 채널도 그냥 멍하니 같이 그냥 보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리고 좀 빨리 읽는 분은 1시간, 그리고 천천히 읽는 분은 한 2-3시간 책을 다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워낙 사진도 많고 네. 글이 막 빼곡하게 있는 책이 아니어서. 맞아요. 네. 근데 한 권의 책을 가만히 다 읽는다는 게 굉장히 뿌듯하고 행복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책은 선물용으로 그냥 이렇게 해서 읽으면서 되게 뿌듯했어요. 이렇게 편안하고 뿌듯한 시간, 힐링되는 이렇게 뭔가 생각에 산책을 하는 시간. 그게 되게 좋았어요. 네. 누구한테 선물해주면 좋을까요? 어떤 누구요? 분한테? 그냥 좋아하는 사람한테. 좋아하는 사람한테. 저는 좀 서평에 좀 얘기했지만 좀 너무 이렇게 바빠가지고 내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 그런 사람한테 좀 주면 되게 좋지 않을까? 그냥 한번 시간 내서 짬날 때 한 번씩 읽어보라고 딱 주면 좀 보면서 느끼는 게 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또 있어요. 시작하는 연인들. 시작하는 연인들. 여기 좋아. 야, 데이트 코스 고민되지. 그치. 돈 많이 안 들어도 되게 멋있고 음. 낭만적인 서울이 여기 다 있어. 이렇게. 네, 헬린이 그 무무대 그 얘기하면서 여기서 프로포즈하면 뭐 최고겠다 그럼, 이런 맞아요, 얘기를 맞아요. 했었는데 네, 그런 장소들도 좀 알 수 있게 되니까 시작하는 연인들한테도 괜찮네. 그쵸? 괜찮을 것 같네. 네. 우리 어느 곳을 얘기하면 좋을까 이렇게 뜻을 모아봤더니 홍제천 얘기를 네, 해보자. 홍제천. 얘기가 났어요. 이런 데가 있네. 이런 데가 있네. 보면서 이렇게 네. 막 주택가들 이렇게 사이사이에 막 어떤 물소리가 들려서 우리 혈님이 따라가잖아요. 네. 소리 따라서 갔는데 막 주택들이 이렇게 있는데 막 폭포처럼 뭔가 물이 쭉 흐르는 그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어떻게 주택가에 이런 폭포 같은 게 있지? 그런 장면들이 되게 인상 깊고 되게 감성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한강의 지류고 청계천의 지류일 텐데 지금 서울은 곳곳에 개울이 되게 많아요. 근데 네. 이제 복개라는 거를 하잖아요. 덮어요 뚜껑을. 네. 그래서 왜냐면 서울이라는 지역이 입지가 너무 좁아서 그 윗공간까지 활용을 하다 보니까 아마 서울에 거의 한 3분의 1은 다 개천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복개를 해서 모르고 있을 뿐이지. 원래는 네. 제 고향이 여기예요. 마포. 여기 동교동 여기라서 여기도 개울이었었어요. 복개를 한 거야. 그래요? 저 살 때는 개울이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막 뭐 올챙이 잡고 놀고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예, 그다음에 여기 경의선 숲길도 지상철이었었고 설계에서 놀고 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만큼 개울이 많았었는데 이렇게 홍제천처럼 복개를 안 했던 지역들이 몇 군데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감사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이제 그 비가 오게 되면은 평소 때는 물소리가 안 들리다가 보통 비가 오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좀 속도가 빨라지면서 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네. 평소 때 가는 것들보다는 비 온 다음 날 가면은 좀 똑같은 좀 운치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네. 근데 이제 그 일반적인 그냥 정비된 개울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종로구는 제가 정돈이 안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굵고 자연 형태라서 바위도 있고 흙도 있고 막 좀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부닥치는 소리도 좋고 그랬었는데 이쪽에 약간 좀 지역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로구가 중심지고요. 종로구 위에 있는 서대문구랑 은평구가 조금은 개발이 덜 된 지역이었어요. 옛날에 둘렸어요. 네. 조선시대 때도. 근데 이게 그대로 가는 게 종로구 중구는 지금도 화려한 지역인데 지금도 서대문구하고 은평구 일부들은 조금 좀 개발이 어려워요. 산악지대기도 하고 바위가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그 상태로 개발하다 보니까 대규모 개발은 못하고 소규모 개발들만 됐었던 것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 대표적인 지역이 홍제동, 홍은동이래요. 그래서 집값도 싸고 그다음에 좀 사시는 분들도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살았었던 곳이라서 그런 분들이 사는 곳들은 아무래도 좀 개발이 조금 좀 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 관리를 안 했었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냥 개울이 있었고 개울을 건너가는 다리들이 있었는데 방치를 했다가 조금 이제 살기 좋아지고 서울이 전반적으로 좋아지다 개선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홍제동, 홍원동 주변에도 거기가 이제 통일로인데 3호선 라인으로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정비 정비 사업 자원으로 도심 재생 자원으로 이제 환경을 정비했고 정비한 결과가 바로 이거예요. 다리를 정비해서 과거에는 다리 밑으로 누가 사람 지나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때문에 뭐 진검 다리도 만들고 맞아, 그래서 맞아. 이제 이렇게 좀 정돈을 해서 사람들을 다닐 수 있게 한 곳이 바로 여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국가가 이런 걸 관리해 준다는 게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이게 누구 한 명의 힘으로는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공원을 이렇게 정돈하고 길을 닫고 막 그렇게 하는 것들이 한편으로는 참 감사하다. 그리고 산길도 보면은 왜 다 계단 하나하나 다 만들어 놓고 미끄러울까 봐 막 다 깔려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어떤 손길들이 계속해서 다듬고 있잖아요. 그래서 막 어떤 날은 아이고 또 뒤집네 또 뒤집어 막 이러면서 우리 세금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이 책의 미덕은 그냥 다 좋다. 그러니까 청계천도 운치 있고 또 세검정터를 지나서 홍제천도 또 이대로 좋다. 이 책은 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거를 뭐 자연에 다 헤집어서 뭐 이렇게 만들어도 되겠어?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판적인 말을 많이 하기도 하지만 이 책은 여기 와보니까 이것도 좋고 저거 보니까 이것도 재밌다. 막 이렇게 보는 그 시선도 편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어떻게 개발하느냐의 차이일 텐데, 그러니까 좀 지금 서울시장 말고 이제 돌아가신 전 시장님 같은 경우는 그냥 그대로 그냥 그걸 유지하려고 하셨던 경향들이 있는 것 같고요. 또 다른 분들은 또 개발을 하는 형태로 가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적어도 사람들이 즐기려고 하면은 개발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원형을 하자는 게 아니라 원형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땅 속에 뭔가 보물이 있는데 그걸 그대로 그냥 보존하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람들이 볼 수도 없고 활용할 수 없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계곡이 있으면 계곡까지 사람 갈 수 있게 만든 건 전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청계천도 복개했다가 깠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정말 잘 만든 개발은 아닌데 뚜껑을 벗기기만 해도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인 것들이.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찾아오게 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하는 건 좀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요 홍제천 같은 경우는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여기 그냥 만들어 온 다리 밑에 고만 가는 것이 아니라 아까 로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검정부터 시작해서 유진상가까지 내려오든지 유진상가에서 시작해갖고 세검정으로 올라가든지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검정이 어디냐면은 구기동. 아까 말씀드린 부암동 그 사이에 있어요. 평창동. 네. 거기서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내려오면 되는데 세검정은 세검정이 뭐냐면은 검은 것들을 세척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경복궁이 옆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경복궁에서 이제 사관들이 사초라는 걸 써요. 그러니까 조선왕조 실록 만들기 전에 왕의 행실들을 막 매일 기록합니다. 거의 실시간으로. 네네. 뭐 어디 가고 막 이런 거 다 기록하는데 너무 많이 쌓이게 되면은 이제 일단 옮겨 적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왕에서 쓰는 종이가 되게 비싼 종이래요. 그랬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먹물이잖아요. 이 먹물의 비덕이 뭐냐면은 물에다가 타면은 이게 녹아서 흘러내려요. 지워져. 종이에 쓴 것들. 예, 그 종이를 다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초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래서 이제 그 사관들이 썼던 종이들을 먹으러 썼던 것들을 이 개울로 와갖고 이렇게 물에 넣었다 뺐다 하면서 먹물을 다 빼요. 그래서 새 검정이에요. 검은 거를 빼는 것들이 이제 새 검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물이 흘러나간 게 지금 말씀하신 홍제천인 거예요. 의미가 있죠.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내려오다 보면은 여기 왕도 직접 왔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초하는 것도 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은 혹시 그 당시에 좀 털다가 뭐 흘린 또 문화재 같은 게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상상을 하면서 그리고 여기 유진상가가 나오는데 유진상가는 70년대 초반에 지은 고급 주상복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도 상업시설 주상복합은 고급 빌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따지게 되면 타워 팰리스급 이런 것들이었었는데 네. 세운상가도 고급 주상복합이었던 것들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낙원상가도 고급 주상복합이고 이쪽에서는 유진상가가 제일 고급 빌딩이었었는데 네. 이게 50년이 지나다 보니까 지금 재개발을 할 거거든요. 재건축할 네네. 텐데 너무 낙후된 세대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것들을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그냥 방치할 것인가 개발할 것인가 저는 개발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거 보면서 솔직히 그냥 이런 시설이 있었구나지 지금 쓸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좀 볼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면은 아마 홍제천도 제대로 즐길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네. 책에 보면 그 유진상가 아래쪽에 그 다리 아래쪽에 되게 무슨 작은 미술관처럼 있다고 그래서 조명들 막 반짝반짝 빛나고 그 돌다리 이렇게 걸어갈 수 있게끔도 만들어 놓고 그렇죠. 이런 데도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다 조성을 잘 해놨구나 그거 보면서 저런 데를 진짜 한 번씩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좀 중간에 포방터 시장이라는 게 살짝 나오는데 포방터. 들어는 봤는데 가본 적은 없어요. 어디서 들어봤어요? 뭐 그냥 알게 모르게 들었던 것 같아요. 포방터라는 이게 말이 사람들을 잘 몰랐는데 네. 골목 시장에서 있잖아요. 백종원이 중계한 그 나오시는 프로그램에 여기가 특집 골목시장. 방송으로 6주 동안 나왔어요. 연돈 연도는 안 들어봤어요? 연도는 알죠. 돈가스 여기잖아 포방터. 그게 포방터 네, 거기였어요? 포방터 연동이잖아요. 그분 여기서 이제 쫓겨났죠. 줄을 너무 세우니까 다른 식당들이 방해된다 그래서 지금 제주도로 갔잖아요. 예. 예. 그게 포방터예요. 예.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막 이슈되면서 들었구나. 예. 저는 못 들었어요. 그 프로그램 잘 안 봐가지고. 연도는 알아요, 저는. 연도. 제일 유명한 돈가스집이고. 우리 돈가스 먹으러 갈까요, 이따? 그리고 이제 포방터라고 하는 용어는 말 그대로 포예요. 대포. 대포가 있는 터일 텐데 네. 이게 일제시대 때도 그랬었고 6.25 때도 그랬었고 여기다 포를 배치해서 정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태원 때 그 미군 부대들이 썼던 그런 장소였고 그래서 포방터예요. 그래서 포방터예요. 그러니까 다 이런 이름의 유래를 다 알고 계시니까 재밌죠. 그렇게 눈으로도 보고 귀로도 듣고 역사도 떠올리게 되고. 그래서 그걸 이제 포를 뒀던 장소들이 넓잖아요. 포가 빠진 상태에서 그냥 방치되니까 시장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네. 시장하기 딱 좋은 장소였네. 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자, 그냥 만들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또 기억나는 곳. 저는 이 책에 나와 있는 곳에 대다수를 가보지 못했어요. 가보지 못하면서 읽은 느낌은 어땠어요? 가보지 못하면서 이런 데들이 있구나. 좀 가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아마 또 안 갈 것 같아. 누가 이끌어줘야 된다니까. 그 중에 갔던 곳 하나는 저기 송파구 방이동에 그 롯데월드 타워 그 주변에 한번 이렇게 호텔에 묵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주변에 이렇게 한번 좀 봤던 것 같아요. 제가 가본 데는 여기밖에 없어서. 그래서 이 방이동의 제목을 이렇게 지었어요. 모든 뻔한 것에는 이유가 있다. 이게 뭐냐면